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초기 투자가 속성으로 이루어진 이후 철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기에 철도 수송이 대폭 증가하자 대규모 채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국유철도가 어떠한 철도 운영 방식을 구축했는지 철도 운영 방식의 형성과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내지에서 시작된 철도 운영의 효율화는 식민지인 대만 국유철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에 관한 차량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수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철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 국유철도는 수송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량한 다음 철도 차량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유 차량 중 실제 수송에 투입되는 사용 차량 수를 늘리고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도 회전을 빨리 함으로써 공차 발생을 줄여 철도 수송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사용 차량, 예비 차량에서 제외되는 수리 차량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차량 수리를 담당하는 것은 타이베이, 까오숑, 화롄에 위치한 3개의 철도 공장이었습니다. 타이베이 공장은 청국시대의 기기국의 공창으로 설치되어 식민지화된 후 육군선 소관의 타이베이 포병 공창으로 개칭되었는데 1900년에 이르러 대만 총독부 철도부의 관리하에 들어가 공장 설비의 확충을 이루고 1909년에 차량 수리 공장과 도색 공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로 차량 수리를 담당하였지만 대만 국철 내부에서 필요한 설비를 주문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종간철도 부설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남부 노선에서도 차량 수비가 필요하게 되어 1900년에 까오숑에도 철도 공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들 공장은 공작과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760mm의 그 협계 철도인 다이동선이 부설되자 화롄 공장이 별도로 신설되어 1919년부터 수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전체적으로 수리 작업량은 늘었지만 수리 작업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국유철도에서는 1910년대 전반 미국으로부터 수리 기술을 도입해서 마스터 스케줄에 따라 수리 작업 공정을 관리하는 동시에 단가 청구, 인공 청구 등 작업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할증 임금 제도를 채용한 결과 수리 차량의 평균 제작일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대만 국유철도에서는 1910년대에 걸쳐 제작일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전체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1910년대 타이베이 공장의 경우 화체 수리 일수가 객차뿐만 아니라 기관차보다도 길었습니다. 화체 수리 작업이 대차와 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리 과정이 극히 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 자체가 과학적 공장 관리가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기에 철도 수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차량 부족이 완화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만 국유철도에서의 그 수리 작업의 합리화는 192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합리화의 성과도 작업량이 적고 철도 차량을 취급했던 화롄 공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궤관이 760mm에 불과했던 다이동선은 종간선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고 수정량이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차량 수리의 효율화를 추구할 유인이 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이동선이 다른 노선에 비해 철도 시스템으로서 열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 국유철도는 수리 작업의 효율화와 더불어 열차 편성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편성 단위의 장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림에 의하면 1910년대에 수송란의 경험에 입각하여 1920년에 들어 열차 종류별 혼합 열차의 횟수를 줄인 반면 여객과 화물 전용 열차를 늘려나가 차량 운용의 효율을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일본 국유철도가 제1차 세계대전기의 차량 부족의 경험 가운데서 배차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적 편제와 계절적 파동이 컸던 만큼 편차를 극력 축소하고 배차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 철도 정책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배차 기술이란 전국 차량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여 출하의 동향에 맞추어 배차 계획을 세워 실행함으로써 차량의 공간적 편제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화물 수송의 계절적 평준화를 꾀하고 한쪽 방향으로의 일방 운송을 피하기 위해 운임 정책 등을 통한 조정을 도모하였지만 성수기에는 이출 화물이 쇄도하여 종종 유속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완화책으로 화차 배차와 할인 운임의 적용을 통하여 남부에서 화물의 북행 수송을 장려하였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배차 효율성은 더욱 추구되었고 그 결과 혼합열차의 연결 차량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1량, 2량 편성 가솔린 열차의 수가 적어지게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화물열차의 연결 차량은 줄었지만 동시에 화물열차의 편수 증가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대만 국유철도는 가능한 한 같은 종류, 같은 행선지의 화물이 모일 수 있도록 열차 편성을 하여 수송시간 및 화차 공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객열차의 경우에는 편수운행이 중일전쟁 이후 화물 중점주의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형 기관차를 운행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객차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만성적인 초과 수요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 화물에 대해 수송 통제를 가하고 각종 수송 협의회를 통해 수송력 배분을 함으로써 열차 수송 계획을 중심으로 한 화물 수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화차의 정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관건이 되었던 것이 하역 작업과 집배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작업에 종사하여 철도와는 순치 보고에 관계에 있던 소운송업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운송업계는 종래 자유영업을 해왔지만 이에 대해 1924년 철도 운수 규정에 입각하여 일반 하역을 제한하였고 대만 운송업 조합을 군의 하역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소운송 영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정책은 영세업자의 난립을 억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중일전쟁 이후 가솔린 소비 규제, 노동력 부족, 소해물자의 확보난의 발생으로 기대한 소운송 능력도 발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1939년 2월 소운송법이 대만에 적용된 것을 계기로 소운송업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전 노선에 1097점에 달하였던 업자 수를 1거에 495점으로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부장 미시오 키미스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철도의 작동은 물적 시설과 이를 움직이는 인간의 조직, 능률, 노력의 합으로부터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물적 시설의 확장에 제한이 많았던 대만 국유철도는 기존 시설에 많은 철도 노동자를 배치하여 최고도의 능률 발휘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도 운행이 갖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을 통해 일본 국유철도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철에서 1907년에
을 경계로 자본 집약도와 자본 생산성이 급격히 변하는 것은 대규모 철도 국유화 조치가 단행되어 영업 노선이 약 3배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영업 노선 1km당 배치된 요원 수는 당초 일본 국철과 대만 국철 간의 격차가 컸지만 1920년에 들어 대폭 감소하고 전 시기에는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계된 자본 집약도에 있어서도 일본 국철과 대만 국철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만 국철의 운영이 1930년대 중반부터 전 시기에 걸쳐 노동 집약적으로 되어 일본 국철과 궤를 같이 했음을 말해줍니다. 생산성에서도 이 시기에 따라 저하될 때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국철과 비교해보면 1920년대에는 양 철도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1930년대에는 다소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만 국유철도가 1920년대 전반에 그 생산성 저하가 컸던 반면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걸친 세계 대공황기 중에는 생산성의 저하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본 국유철도의 경우 1920년대 초의 생산성 저하는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930년대의 생산성 저하는 컸습니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양자의 생산성 격차가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일전쟁 이전에 1936년을 기준으로 다른 철도와 비교하면 여객 1km 평균 통과 인원은 일본 4,200명, 대만 2,017명, 조선 1,605명이었고 화물 1km 평균 통과 톤수는 일본 2,477톤, 대만 2,248톤, 조선 1,623톤이었습니다. 즉 수송 성적에서 대만 국철은 조선 국철을 능가하고 있으며 일본 국철과의 비교해서는 화물성 거의 비슷하고 여객 수송에서는 대체로 일본 국철의 절반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국철의 종간철도와 일본 국철의 모지 철도국의 화물성 성적을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고 당시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대전기 중 수송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투자의 지체로 수용력 부족, 즉 수송난이 발생함에 따라 대만 국철은 이후 차량 수리 기술과 배차 업무의 능력을 높인 동시에 열차 횟수의 증가와 열차 편성의 단위의 장대화를 꾀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효율을 실현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대만 국철의 노동 집약적 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독부에 의한 대만 국유철도의 운영이 경영수지라는 측면에서 어떠하였는가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